국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시는 만큼 치열하지만 품격 있는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사실 가족 간의 그런 어떤 좀 특이한 대화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문제되신 건 아까 사과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가장 또 놀라는 것이 혹시 정의당의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이 해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특히 토론에서 또 싹투머니 없다고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은 이재명 후보랑 맞닿아 뜨는 모습에서는 논쟁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김문수 후보가 토론에서 좀 약하다 보니까 보수층 내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좀 더 경쟁력 있는 토론자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치적 포지셔닝이 처음부터 이준석 후보는 탄핵 찬성이랑 개헌 반대를 명확히 했잖아요. 친윤 세력과 선을 그었죠. 이게 이번에 정치적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보수 내 개혁 세력의 대표로서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물론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굳이 전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0%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애초에 이준석 후보는 친윤 세력과 선을 명확히 그었기 때문에 단일화보다는 이번에 완주를 하면서 차기 대선 주자로 보수층 세력 결집을 하는 게 더욱 큰 이득이고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뉴미디어, SNS 등을 잘 활용하시긴 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지 개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토론에서 비판받던 이미지를 본인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1분만, Y스트리트, 전인구 경제연구소, 공부왕 찐천재 홍진경 물론 여기에는 많이들 출연하셨죠. 이런 채널 등을 통해서 많이 호소력을 갖게 됐어요. 솔직히 앞으로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 말고도 이런 채널들에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주제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다 보니까 그 후보의 정책이나 그 후보의 진솔한 이미지 등을 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후보들 플러스 팀, 앞으로 예정된 내각이라 할 수도 있겠죠. 팀 단위로 나와서 토론을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일 거예요. 혼자서 나라를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팀 안에 멤버가 누군지, 그 멤버들 중 누가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 분야에 적합하고 유능한지, 그 한 팀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앞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 대선 후보 토론이나 이런 유튜브 채널이 나온다면은 훨씬 더 투표자 입장에서는 후보들에 대한 결정을 조금 더 다방면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이 마지막 세 번째 토론에서의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부위 관련 발언은 일단 큰 논란이 있었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 아들인 이동호 씨를 언급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려는 의도였는데 현재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혐오의 낙인이 찍히는 진흙탕 싸움의 정점으로 이 사태가 더 번지고 있죠. 잘잘못의 시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한데 정치적 흐름의 큰 맥락에서 봤을 때에는 근본 선거는 애초에 시작부터가 판세가 많이 기울었던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호텔 경제학, 거북선 논란, 120원 커피 원가 논란 등 여러 공격을 받았지만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정말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근본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 이준석 이 두 후보에게 많은 것을 안겨줬던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